자, 레위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일찍이 기록된 그런 책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저 평생 잊지 못하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건 다 외워버려야 돼. 또 제가 그 설명이 오히려 내용을 알도록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듣기만 잘 들으라고. 필기를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알아버리면 되니까. 자, 이리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런 시계를 모래 속이나 흙에 어떤 밭에 파묻어 뒀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거기다 뭐 꼬챙이를 꽂아 놓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 놓든지 그래 해야 돼. 그래 난 찾기가 쉽지. 근데 호박씨를 땅에 묻어 두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예, 그 호박씨가 여기 있다고 싹이 올라와요.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이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 나지만 사실은 생명은 없는 거거든, 이게. 호박씨는 비록 호박씨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내리면은 싹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심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같이 돼서 잘 묻히면은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 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트에 적어놔 봐야 노트 집으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가 노트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를 다룹니다. 제사. 그 레위기의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걸 이른바 레위기의 5대 제사. 이런 건 반드시 시험에 납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쓰라. 이건 거의 주관식으로 나와버려요. 주관식으로.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5가지 제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8장 9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 죽었어. 제사장이 둘 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 아주 이거는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 가지고 이 또 다른 불을 드렸느냐? 이 사건의 결론적 교훈이 뭐냐? 하는 걸 읽어 나가면은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역추적해 올라가면은 아하, 이 사람들이 어째서 다른 불을 드리는가 했더니 술을 먹고 건방져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줄도 모르고 아무 부리면 어때? 하면서 그냥 아무 부리 갖다가 제사하다가 이제 다 죽었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 뒤에. 자, 이런 간단하게 절제된 해석이 필요하죠. 때로는 아주 복잡하게 할 거 없고 간단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 그렇죠? 제사 종류와 제사를 다루는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할 때 다른 불을 드린 사건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전부 제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27장까지 나가는데 벌써 10장 날아갔어 벌써.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10장까지 끝났고 이제 11장. 자, 앞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11장 이렇게 생겼죠? 이게 11장 아닙니까? 11장. 응? 젓가락. 맞아요?
이게 11장이야. 그러니까 젓가락 가지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음식물 규정이 나와. 음식물 규정. 이제 잊어버리지 못하겠죠. 한번 잊어버려봐요. 나 11장은 뭔지 모르겠다. 모를까지 나는 모르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몰라 그걸 갖다가. 젓가락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 잊어버리지 못하죠. 필기할 필요가 없죠. 레위기 11장은 음식물 규정이다. 자, 레위기 11장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을 다 읽어본 다음에 먹지 말라는 먹지 마세요. 가령 예를 들면 네 발 가진 육축 짐승 중에서는 먹을 만한 게 뭐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대책임질 하는 건 너희가 먹을 수 있어. 굽이 갈라 쪽발이 되고 대책임질 하는 동물을.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소는 굽도 갈라졌고 대책임질해. 그 쇠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야. 또 사슴, 양, 염소, 노루 뭐 이런 거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다 이제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동물이죠. 근데 이제 말은 대책임질 하는데 굽이 안 갈라요. 굽이 아주 통굽이야. 그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맛도 없고 그거 별 좋은 고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돼지는 거꾸로 굽은 갈라져 쪽발인데 대책임질 안 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생활로 하는 모든 나라는 일절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구경도 못 해, 그는. 근데 이제 독일을 가면 돼지고기를 먹어요. 덴마크 먹고, 기독교 나라들만 돼지고기를 먹어. 희한한 거죠. 아니, 성경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먹니? 뭘 근거로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먹는지는 모르겠어. 이 근거가 뭐예요? 우리 신약시대 기독교가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 근거가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부정하는 온갖 짐승인데 하나님 잡아먹으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막 개 잡으러 갑니까? 온갖 부정한 그 잡아먹으러 다닌가? 이제 그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어. 다 이방인들은 개라 그러고 지옥의 땔감이라 그러고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고 아예 고의라고 완전히 짐승들이다. 동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부정하게 보고 있지만은 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고 고넬료 같은 로마인을 짐승으로 보지 말고 가서 그 집에서 전도하라. 그 교훈을 그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뭐 돼지고기 먹으러 갑니까? 개고기 먹으러 갑니까? 전혀 아니거든, 그는요. 또 사도행전 그 15장의 총회 결정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상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거는 없고 그 중요한 거는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못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라. 네 가지만 했는데 거기에 돼지고기 먹으란 말이 먹지 말란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아예 돼지고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은 그런 말은 난 한 곳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도. 단 돼지고기 먹는다 해가지고 구약시대처럼 구약의 어떤 율법,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맺을 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걸 안 지키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저주받기로 우리하고 직접 언약을 안 했으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저주가 임할 리도 없고 또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 안 가. 하루에 삼시세끼 다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어디로 가냐? 병원으로 가요. 병원으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특히 삼겹살 같은 목살이라든지, 꼬리곰탕, 족발탕, 새머리곰탕, 콜레스테롤 함량이 제일 높은 거야, 그게.
그런 걸 먹으면 피가 더러워져 일단. 피가 더러워지면 성질이 못해집니다 또. 피부가 엉망이 되고 그 병이 걸리니까 세계에서 피로 말미암는 질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야. 순환기계통 질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백혈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 혈액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백혈병 환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은 음식을 가지고 완전히 거의 완치 단계에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너 2달 넘어 살면 넌 기적이야. 2달을 넘기면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가려서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대비한 걸 갖다 챙겨 먹고 하니까 조금씩 나아가지고 지금은요 완전히 건강해가지고 처녀가 생리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아가지고 영남신학 돼가지고 작년에도 토벌하고 올해도 또 토벌했어. 완전히 거의 나았다. 지금 아직도 그런 흔적이 좀 남아있죠. 심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당시에 침술 강좌를 할 때 제가 직접 혈압을 체크했는데 위에 혈압이 40이야. 밑에 혈압은 없고 40에 제로야. 이런 혈압이면요 이미 지금 장례식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거든 그래갖고도.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지금 자가자기 하는데 거의 혈압이 100에서 120까지 100에서 100까지 위에 혈압이 100이나 120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요. 그럼 내가 볼 때 거의 정상이라는 거죠. 또 한 어린아이가 또 지금 백혈병. 우리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음식을 가지고 온 교인들 건강을 치료한다 하니까 어떻게든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들 우리 교회로 이사를 온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음식 가리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두 분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닌데 저희 교회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교회가 돼지고기는 일절 안 쓰고, 쇠고기도, 조금씩 1년에 한두 차례 하면 조금 이렇게 좀 씁니다. 거의 채식으로 하고요. 또 거의 성도들이 가정마다, 유기농으로 채소를 좀 재배해서 먹고 하니까. 그래서, 네 발을 가진 것 중에서, 먹어야 할 거 먹지 말고 깨끗하게 가려져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보고 한국 사람들은 네 발 가진 것 중에 못 먹는 게 책상밖에 없다. 진하게나 다 먹으니까 돼지나 뭐나 다. 날아가는 것 중에 못 먹는 건 비행기밖에 없고 바다에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건 배밖에 없어. 다 먹어 그냥. 이상한 나라가 있어 정말.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 중에서 먹지 못하는 게 어떠냐.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꽁치, 참치 이런 거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그 식중독 제일 많이 걸리고 알레르기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히스타민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 장어, 이런 거 다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거 하는 성경은요. 또 뱀장어 같은 건 미꾸라지는요 잘 못 잡혀서 미끄럽게 해가지고 잡도 못하게 해놨어. 안 잡히게 못 먹게. 근데 한국 사람 다 잡아. 아무리 미끄러워도 잡아.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메기 같은 거는 또 보기도 흉측하게 생긴 데가 덩어리에 침이 있어가지고 그거 쎄이면요 손바닥에 갈라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못 잡게 해놨는데 또 한국 사람들 다 잡아내. 세상에 감당치 못한 나라야, 한국 사람은. 그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어야 먹는 건데, 비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다 부정한 거다. 전에는 부정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걸 잡아서 분석하면 환경 호르몬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여기다.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안 먹어야지, 당연히. 그때 또 먹이 먹으면 지옥 가느냐? 지옥 안 가. 괜찮아.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 보고 정죄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 안 먹어야지.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알고 나면요, 전혀 또 먹고 싶어지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새 종류, 조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막 기껏 해야, 비둘기 정도 됩니다. 비둘기 먹을 수 있죠. 비둘기는 왜냐면 깨끗한 새야. 그는 곡식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곡식만 먹는 새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새들,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나 새가 새를 잡아먹는 새, 이런 새는 전부 다 먹이 사슬 맨 꼭대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런 건 다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곤충들. 그는 이제, 곤충은 이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발이 일반적으로 3개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 뛰는 다리가 있어서 팔딱팔딱 뛰는 거는 먹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메뚜기, 배짱이, 끼뚜라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끼뚜라미 안 먹죠. 근데 외국에는 끼뚜라미 요리가 있습니다. 아주 고단백 식품이죠. 날개만 떼버리고 볶아 먹으면 아주 맛이 있는. 먹으는 건 안 먹다. 아까 이건 그 새 중에서 참새 먹을 수 있어요. 참새. 참새는 참 맛있는 고기고 먹을 수 있는데 뭐 너무 내용이 없죠. 이빨 사이에 다 찡겨버리고 넘어갈 게 없지. 그러니까 그 참새 비둘기 정도밖에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나라는 가면 비둘기를 막 집에서 50마리, 100마리 기릅니다. 비둘기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둘기도 뭐 많지도 않고 하니까 거의 먹을 수 없죠. 이제 먹을 게 별로 안 되는 거라. 닭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닭이나 이 꿩고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닭이나 꿩을 먹이는 사료가 문제예요, 사료가.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항생물질을 너무 많이 섞어요, 사료에. 대개 이제 닭사료가 두 가지인데, 1차 사료라는 것은 뺑아리 사료가 있어, 뺑아리. 이거는 뭐 항생물질 번번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병들면 전멸하니까. 그렇게 밀식으로 사육을 하다 보면 한 마리가 병들면 막, 뉴캐슬병이나 이런 걸 한번 들어버리면 전멸해버리니까 병 안 걸리게 하려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병 걸리기 전에 엄청난 항생물질 섞어서 먹이니까 이걸 이제 먹으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항생물질을 몸에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사료는 이제 뺑아리를 넘어서가지고 며칠령 넘어가면 이제 2차 그 사료는 항생물질 많이 빼고 먹여야 되는데, 아니, 빼고 먹이다 또 그냥 병 걸릴까 싶어서 그냥, 다 큰 닭에도 그냥 뺑아리, 이게 뭐냐, 그 사료 그냥 계속 먹여. 육개는, 전부 통닭 집어넣은 육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닭고기 짭짤하게 잘 양념해가지고 튀긴 거, 맛이 있어서 저도 즐겨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못 먹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못 먹어. 하나는 항생물질을 너무 많이 먹이는 것이고, 둘째는 사료가 문제야, 사료가. 여러분, 닭사료라는 게 곡식만 딱 먹인다면, 그건 닭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고, 지금 분말 형태로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육골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백닭이나 돼지백닭이, 축산 폐기물 백닭이, 가루, 이런 걸 냉동 건져가지고,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섞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병이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몰라. 지금 전에 없이 조류 독감이라는 희한한 병이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광우병처럼 육골분 먹여서 나온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 게 지금. 괜히 그 양계 산업에 막 또 찬물을 끼냐고 싶어서 아무도 좀 솔직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알만한 사람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맛으로만 한다면 나도 참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마음에 너무 끓이끼는 거야. 닭고기를 먹기에 너무 끓여. 두 가지, 항생물질하고 그 사료 속에 육골분이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최근에 영국에서 발생했다가 미국으로 일본으로 지금 세 개나 지금 전부 다 광우병 걸려 난리가 났거든. 그 광우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영국서 그 악당들이 천하의 악당들이 악한 짓을 했는데 소에게 풀이나 곡식을 줘가지고 그 소가 언제 크겠느냐 말이야. 소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 뼈와 살과 이런 그 가죽 속에 있을 텐데 그걸 갖다 내버리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이걸 다 냉동 건조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빻아서 그 소의 뼈다귀나 소 머리, 소 꼬리, 소 발목 이런 걸 전부 냉동 건조 빻아가지고 그 분말을 육골분을 풀사료, 곡식사료 섞어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양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소가 잘 컸겠죠. 컸는데 어느 날 어떤 소가 그냥 뻐뚱뻐뚱 하다가 그냥 엎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부검을 해봤죠. 부검을 해보니까 아이고 희한한 이상한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소의 머리가 스폰지가 돼버린 전부 다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이걸 보통 우리가 광우병이라 그러는데요. 광우병이면 소에게 걸리면 소 한 마리 그냥 그 정도니까 그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단백질 그 단백질이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그 단백질인데 이것은 박테리아 같으면 오히려 쉬워요. 박테리아야 열에 약하니까 끓이거나 삶거나 구워버리면 끝나는데 이거는 박테리아가 아니고 어떤 이상한 그 구조를 가진 단백질,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구워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되고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 사람도 결국은 사람의 두뇌가 스펀지처럼 바람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병이 사람에게 걸릴 때는 이것을 광우병이라 하지 않고 크로이처펠트 야코병이 그래요. 크로이처펠트 야코병.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크로이처펠트 야코병이 뭔지. 그럼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냥. 소도 마찬가지. 소도 광우병 걸리면 100%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게 양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는 원래 뭐 먹게 돼 있죠? 그렇죠. 소는 이 초식동물로서 풀이나 나무의 잎을 먹고 살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모든 창간, 내간, 기관, 세포 할 것 없이 그렇게 디자인돼 거기다가 인간들이 더 속히 돈 벌려고 빨리 소를 키워서 살찌겠다 해가지고 축산 폐기물 육골을 갖다 갈아서 먹였는데 소가 쇠고기를 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소가 이제 그 이상한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뇌가 왕창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창세기를 믿지 않아서 유럽 교회가 창세기를 믿지 않고 영국 사람들이 창조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아부할 것도 없고 그거 우리 가서 배워올 건 별로 없어요. 또 영어 해가지고 우리가 영국 가서 배워올 게 별로 없습니다. 영국 교회 지금 다 거의 다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 영국 교회가 지금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남자 동성연애하는 그런 주교를 갖다가 잘라서 파문을 시게 될 텐데 동성연애 주례까지 써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 원리를 예사로 무시해가지고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는 그런 음식물 규정이 있습니다.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우리 그 자매들 봐요. 자매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조금 많이 먹으면 살찌고 말이에요. 그래 힘들죠. 그럴 때 아주 여성들이 꼭 먹을 수 있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인데, 가지를 많이 먹어요, 가지. 가지를, 남자나 여자나 살이 좀 많이 쪘다 싶으면요, 가지를 좀, 팔뚝만 하루에 한 개씩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살이 안 찔 뿐 아니라, 피부가 고와지고, 피가 맑아지고, 변비가 자동 치료되고요. 그것도 값도 싸, 그게. 그러니까 자연식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제가 말하는 자연식은 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크고, 흔하고, 많고, 값싸고, 그런 거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예? 예. 무배추부터 나와야지, 무배추. 무배추, 호박, 수박, 이런 것부터 나와야지. 이렇게 크고 많고 흔하고 값싸고, 우엉, 그리고 뭐 가지, 예? 오이, 이거 다 크고 흔하고 많고 값싸고, 이런 건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만약 반대로, 작고 까기 힘들고 비싸고, 귀하고 높은 데 달려있고, 뭐 이런 거는 조금만 먹어, 조금만. 필요하지만은 조금만 먹으면 돼. 필요합니다, 그게 다. 예를 들어서, 씨가 하나밖에 없는 과일들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 왜 무슨 뭐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지만은 한 개만 먹어, 한 개. 한 개나 혹은 반 개. 체격이 큰 사람 한 개. 작은 사람은 반 개. 그 정도 먹으면 충분해요. 전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씨가 많고 크고 흔하고 값싸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먹어도 좋아요. 그게 건강의 원리고,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나물 종류의 질긴 나물,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 그런 걸 많이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이. 대작이. 여러분, 이 작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만해, 이만. 화장실 갔을 때 작품이 이만하게 나와요. 근데 가능하면 굵기가 아래 위에 똑같은 게 좋아요, 굵기가. 그래서 아주 굵직하고 길다란 게 아주 미끄리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나오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똥이 커지면 병원이 작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양이 하여튼 이만큼 돼야 돼, 막. 떡국가래처럼 아주 쑥 해 나오면, 그리고 색깔이 황금색으로, 그렇게 아주, 너무 묽지 않고, 너무 마르지 않고, 그렇게 수월하게, 그저 힘 안 들이고 시원하게 쭉 빠지면은 건강한 거야. 근데 이 놀랍게도요, 대변이라는 것은 크면은 잘 나옵니다. 희한하죠. 클수록 잘 나오는 거야. 굵을수록 잘 나오고 많을수록 잘 나와. 근데 만약에 우리 대장이나 직장에 변이 요만큼 돼. 요만큼 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말라버려서 완전히. 그러면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나와. 화장실 가서 주의야 하고 있어. 그 왜 안 나오냐 하면요. 우리 대장 안에는 센서가 있어요. 양이 이만큼 차면은 양이 이만큼 찼나이다 하고 보고서가 올라가, 보고서, 리포트가. 그럼 위에서, 그러면 항문을 열지어다 하고 오다가 내려온다고. 그럼 자연으로 싹 열리면서 스무스 내려오는 거라. 근데 요만큼 밖에 안에 안 되면은 이걸 보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보고를 받았어. 그걸 문을 열어야 되냐, 그거 째껴보고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오다가 안 내려오니까 여 위에서부터 그 항문을 열으라는 지령이 안 내려오는데 그냥 창자에 힘을 써가지고 그걸 내보내려고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안 나와, 작으니까. 그러니까 굵으면요 당연히 위에서 아주 당당하게 문을 열고 그리고 시원하게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만큼 빼짝 마른 게 있으면 안 나와서 애를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조금 짜도 있는데 일단 다 반찬도 다 먹고 밥도 다 먹고. 너무너무 소화도 잘 되죠. 가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소화가 잘 되냐. 없어 어디 갔는지. 여기 대부분 일주일에 화장실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어디로 갔나? 없어. 그래도 어떤 분 또 찾아와. 목사님, 변비가 걸렸나이다. 변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 집에 가면은, 마치고 집에 가면 30분 내에 나 여기 있다가 다 나와. 근데 굉장히 아주 영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막, 영양소 이만큼 있는 거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변이 너무 작으니까 문을 열라는 지령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지리산에 봄철 되면 봄나물이 많이 나오죠, 산나물이. 그러면 산나물을 막 엄청 사서 그냥 재입니다. 1년 먹을 걸 갖다가. 건초더미 재듯이 막 채, 그냥. 우리 딸들이, 저보고 그래. 우리 아빠는 소다소. 그래. 풀만 막 그랬지, 먹어 채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곡식, 과일, 채소 중에서 질긴 거, 껍질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쌀도 거의 백미는 거의 안 먹어요. 현미를 그저 먹다시피 하고. 그리고 사과 같은 거나 단감 같은 거 전혀 그걸 깎는 게 아닙니다, 원래요. 껍질 채 먹는 거 원래. 저는 배도 껍질 채 먹습니다. 배도. 알밤은 그걸 까먹어야 돼요. 할 수 없이. 그거는 까서 먹는 거고. 내가 이스라엘 가니까 오렌지도 그냥 먹더라고. 껍질채. 우리는 다 까죠. 오렌지도 작은 거는, 우리도 이거 황금 귤인가 그건 그냥 먹죠. 그러니까 큰 것도 그냥 먹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약 안 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과일 같은데 사과 같은 거 농약을 많이 치는데 괜찮냐? 그거 물어보니까 농약 쳤어도 그 껍질 속에 해독작용이 다 있어가지고 껍질을 먹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농약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농약 친 지 한 열흘 지나면은 거의 성분 다 이제 독기는 다 빠져버리고 물에 한번 씻어버리고 하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껍질 채면 그 맛이 또 껍질에 있어요. 단감 같은 거 깎으면 진짜 맛없어요. 이거는. 껍질 속에 아주 맛이 들어있고 영양도 껍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씨에 있고 그 다음은 과육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음식을 거칠게 이렇게 먹으면은 대작이 나와요. 대작이. 요 밑에 여기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개인 택시라는 거야. 개인 택시가 이거 한 신경 쓰고 총알 택시 운전하고 하니까 장에 긴장이 심해가지고 이제 변비가 걸려가지고 항상 화장실 가면 20분, 30분 그렇게 힘써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러다 이제 저희 여기 강좌에 와서 개인 택시가 한쪽은 내 택시 여기 세워놓고는 이 강의 듣고는 그걸로 몰랐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나물만 보면 열심히 먹고 했더니 드디어 대작이 나온 거예요. 대작이. 너무 대작이 나와서 화장실이 안 들어간 거야. 이게 병지에. 너무 굵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꼬쟁이 구부렁 하나 갖다 놓고 니가 갈지어다 그냥. 그리고 장이 건강해진다니까. 여러분 혹시 변이 양도 조그만 게 볼펜만 게 나오다가 말다가 닦았는데 또 나올 것 같고 이러면 벌써 장이 고장난 거야. 하여간 굵은 게 아주 그저 시원하게.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갖다 닦았는데 아무도 안 묻어놔요. 야, 이 화장실 아깝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거야. 우리는 그 냄새나 모양, 색깔만 보고도 그러면 건강을 거의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변이라는 게 간단한 얘기인데 큰 요소가 3요소예요. 대변을 구성하는 요소가 3요소인데 첫째는 음식물 찌꺼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대변이 음식물 찌꺼기가 다가 아니고 3분의 1만 음식물 찌꺼기야. 3분의 1만. 그럼 또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또 3분의 1은 우리의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우리 몸이 혓바닥 다른 거, 식도 다른 거, 위벽 다른 거, 창자벽 다른 거 이거 다 해가지고 3분의 1이야.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대장균 시체입니다. 우리 대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은퇴한 수가 높고 나이 많아서 기운이 지나야 은퇴한 그런 대장균 시체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 3요소가 골고루 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뭉쳐졌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야. 근데 이거 고기를 많이 먹고 너무 계란 같은 거 완전 식품에서 우유, 계란, 고기 이런 거 먹으면요. 이게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안 나와. 그리고 혈압이 높은데 그러면 자연히 혈압 높아지는데 혈압 높은데 대변량은 작으니까 안 나오니까 화장실 가서 너무도 힘쓰고 애써가지고 얼굴이 상기될 때까지 힘을 꽉
주당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풍이 걸려. 우리 경상도에서는 화장실 귀신이 물어갔다. 화장실 귀신이 물어간 게 아니라 그냥 고혈압인데다가 변은 대장 뒷장 안에서 말라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억지로 생심을 써가지고 그걸 대변 보다가 너무 힘을 터져 혈압 올라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 음식을 정말로 안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꼬리곰탕, 족발탕, 쇠머리곰탕 이런 건 절대 노인들은 먹으면 안 돼. 자 무슨 막노동하는 현장에 하루 종일 이 질통 짊어지고 계단 갔다 한 놈 50계단이 막 오르면서 항상 땀 흘리고 육체노동 이런 사람들은 그거 뭐도 큰 문제가 안 돼. 그날 다 타서 없어지니까 다 소화되고 열로 변하니까 지방 1g이 약 9칼로리의 열을 발생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 이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노동도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자꾸 먹으면 피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매들 잘 돼요. 시장에 가서 순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에? 순대가 뭐냐면 그게 피야 피. 돼지피나 소피를 성경은 결단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돼지 창자를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부어가지고 삶아. 이게 순대예요, 순대. 그거는 세상 유해 물질이든 노폐물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돼지피도 동맥피야 조금 맑아져 있지만 정맥피는 그 돼지가 아무거나 다 먹어가지고 온몸에 오염되는데 그 오염된 걸 전부 피가 다 전국을 돌면서 수거해가지고 가지고 나와다 죽었기 때문에 그 돼지의 정맥피는 걸쭉한 노폐물들이 가득가득 차있는데 그걸 갖다가 맛있다고 삶아 먹으니까 이것도 온 세계 아무도 안 먹는데 한국 사람 먹거든요. 또 남자들은 무슨 정력이 좋다 해서 노루피 사슴피 가서 막 한 잔에 20만 원 주고 사 먹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요. 특히 노루피나 사슴피 같은 그 생혈에는 톡소 포자충 같은 그런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심하면 이렇게 뇌를 뚫고 올라갑니다. 뇌를. 그리고 시력이 가는 수도 있고 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일절 생혈도 먹어서 안 되고 죽은 피도 먹어서 안 돼. 또 남자들 해장국 한다 그러면서 선지국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거 먹는다고 선지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선지국 아마 먹어도 그 선지자 안 되거든. 일절 그런 거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을 딱 먹어야 돼. 깨끗하게. 그리고 그 음식을 딱 가리면 첫째 피가 맑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요.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고와 보이고 머리가 10배나 더 나았다 그러잖아요. 사실이죠. 요즘 아이들이 왜 자꾸 학교에서 학원 폭력이 나고 사나웠냐. 간단해. 먹을 걸 잘못 먹어서 그래요. 고기를 자꾸 먹이면 애들이 사나워집니다. 고기 속에 있는 리신 같은 아미노산이 성질을 포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시장 가서 강아지를 사오는데 똥개, 할머니가 강주에 담아온 거 똑같은 거, 세상 순에 빠진 거, 그 2마리 딱 사와요. 2마리. 2마리 사다가 한 마리는 집 모퉁이에 좀 매놓고 맨날 첫날 그저 막 누룽지만 줘, 누룽지만. 또 한 마리는 집 모퉁이 저쪽에 매놓고 계속 통닭 집어서 닭대가리, 닭발 막 이런 거 주다가 일절 꼭지 주지 말고 고기만 한 2년, 한 3년 먹여봤어요. 그러면 이쪽에 누룽지만 먹고 큰 개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도둑놈 할 것 없이 막 사람만 보면 들어눕버려 그냥 막. 들어놓고 그냥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냥 막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막 이래. 완전히 변해버려. 근데 저쪽에 맨 닭대가리하고 닭발 이런 거 먹은 그 개는요, 주인 보고도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맛있게 생겼다. 구수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주인이고 주인 집 아들이고 막 다 물어버린다. 이런 맨날 고기만 먹인 도사견 있죠? 그거 풀어놓으면 주인 아들 물어버립니다, 그냥. 먹이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라. 채식, 곡식 이런 걸 먹고 해야 건강하지, 과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지. 또 불고기 실컷 구워먹고 또 돼지기 할 때 싸우고, 당일 또 대판 싸우고, 그 싸움도 노회 가져가서 막, 개고기 먹고 싸우고 막 개판 치고 하지 말고. 일절 먹는 걸 조심해야 돼.
제가 하는 얘기를 또 졸고 또 잘못 듣다가 또 뭐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하더라도 그런 엉뚱하지 말고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느냐? 빨리 죽거나 병원을 가. 온갖 병이 걸린다고. 피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신경통, 관절염, 통풍 이런 게 빨리 오고 그다음에 혈액암, 백혈병 아니면 뇌졸중, 뇌혈전 그다음에 이 저승꽃, 검버섯 이런 게 막 피면서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되니까 더 심하면 이제 개고기 같은 거 자꾸 먹으면요 나중에 60, 70도 안 돼서 치매가 오면 거의 다 60대, 70대 들어서면 치매가 와가지고 세상에 뭐 죽으려면 빨리 죽더니 죽도 안 하고 말이야.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먹고 그래봐 치매 걸려가지고 큰일 나죠 정말. 그래서 성경은 음식을 가리라. 왜냐면은 이 음식이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채소, 곡식, 과일 요 세 가지가 창조 원리에 맞는 음식이었다가 노아 홍수 직후에 바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육식을 허락해요. 왜 그러느냐? 저를 보세요. 아빠를 보세요. 왜 허락했냐면은 홍수가 났을 때 1년 이상을 완전히 온 천지가 물에 잠겨버렸어. 그게 채소가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까? 과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과일이 나려면 4년, 5년 기다려야 돼. 원래가 3년 동안은 못 따는 겁니다, 과일을. 할례받지 못한 거를 따내버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5년째부터 너희가 갖다 먹어라. 이게 법이라. 이게 레위기 법인데 그 5년 동안에 과일 하나 못 먹지. 곡식 어디 있을 거예요? 채소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당장 먹고 살려면은 제일 쉬운 게 지금 동물을 잡아가지고 지금 동물들은 그냥 또 새끼 나고 하니까 그걸 먼저 연명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육식을 잠적적으로 허락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후에 시내산에서 음식을 규정할 때는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먹대에 가려서 먹어라. 응? 그렇게 하면 표관하게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되냐? 일단 병이 안 걸려. 안 걸리거나 덜 걸려. 이방인들은 온갖 질병에 노출되는데 음식 몇 가지를 딱 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돼. 건강하게 구별되는 거야. 그게 원리죠.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딱 가리면은 피가 맑아지면서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습니다. 피에. 오늘 우리가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피가 점점 피 속에 구성요소가 모자라고 또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무식한 짓을 많이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쌀을 주실 때 현미를 먹을 줄 알았지. 그걸 싹 기계를 발견해서 깎아가지고 뽀얗게 해가지고 영양 있는 거 다 깎아. 그렇게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현미 먹을 줄 알고 거기 맞춰가지고 세트 속에 다 들어. 현미란 세트 속에 종합 비타민 다 들어있게 그래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발달에 싹 깎아버리죠. 밀가루도 밀가루 싹 깎아가지고 안에 하얀 것만 먹죠. 그거다 막 표백분까지 써가지고 빠얗게 해가지고 말이야. 또 원래 하나님께서 사탕수수나 어떤 곡식 속에 비타민과 당을 항상 이렇게 한때 붙여놨어요, 이게 다. 그래서 당질을 먹다 보면 그 비타민들 자동적으로 따라 먹도록 해놨다고. 근데 이게 이제, 엿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저으니까 비타민 다 파괴돼 버리고, 남은 딱 당분만 나게 하얀 설탕이 되게 만들었어. 비타민 하나도 없죠. 소금도, 하나님께서 소금을 내실 때는 천일염, 바다 물을 그냥 정료시켜가지고 바로 만든 천일염이 되면 거기는 각종 미네랄이 소금 속에, 간수 속에 엄청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미네랄이 자동 보충되겠는데 또 그 간수 속에 색깔이 거뭇대퇴하니까 다 빠지고 해서 먹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소금이 NaCl밖에 없는 거야. 염화 나트륨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 많이 먹으면 독이죠, 완전히. 반드시 이 미네랄 하는 것이 약 한 염화나트륨 성분은 50% 60%고 나머지 전체가 미네랄 보고로 딱 이렇게 하는데 천일염을 그렇게 먹으면 될 텐데 그건 그냥 꽂고 태우고 정제해가지고 완전히 다 걸어버리고 미네랄 없는 거
NaCl, 염화 나트륨 그만 갖다 먹지. 물도 샘물을 먹으면 그 안에 광천순이가 그 미네랄 있을 때 그 미네랄 같은데 그걸 안 먹고 역삼투압 끼려가지고 싹 미네랄 걸러버리고 또 미네랄 없는 걸 먹지. 그러니까 머리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죽을지 막 골라가면서 하는 거야, 지금. 더 웃기는 것은 우리 창조 원리에 맞게 살려면은요, 하여간 어릴 때부터 열심히 모기에게 물려야 돼. 모기가 물고 풀 세게 쏘고 벌이 쏘고 가시에 찔리고 뭐 항토밭에 뒹굴고 이러면은 막 외부 자극이 심하니까 우리 몸에서 큰일 났다. 외부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온다 하니까 막 안에서 안기부 중앙정부부 막 내시는 뭐 공수특전단 향토 예비군까지 막 막강한 그런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야. 저항력을 길러내는 거야. 근데 외부에 뭐 잠수함 내려오라 그래야 뭐 필요 없어. 와도 괜찮아. 간첩 와서 놀다 가라 그래. 자신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아무 외부의 자극이 없으니까 안기부가 우리에게 무슨 소리 하고 포크레인 가서 확 때려 부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을 양식 안 하냐. 군인 양식을 안 하니까 후천적으로 여기 앉은 여러분 전부 다 예외 없이 후천적으로 면역이 많이 결핍되어 있어요. 면역이 안 생기느냐? 창조 원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되면 모기에게 열심히 물리자. 모기는 하나님이 왜 만드느냐? 모기는 본래 예방주사용으로 만든 거야. 어려서부터 늘 뻔질하게 모기가 물면은 그걸 가지고 몸에서는 크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저항력이 막강하게 항체가 길러집니다. 그러면 아무 딴 병도 안 걸려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모기가 뭐 그냥 뭡니까? 반드시 귀에 와서 기뜸하죠. 예방주사 넣으러 왔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뭐 귀에 와서 그 참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참 그 모기가 예방주사를 접종하려고 왔는데 길라 하면서 그냥 막 무식하게 모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파푸아 누기니아, 이디안자 이런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그 땅에 자라는 사람들, 말라리아 안 걸려요. 말라리아 모기 그럼 날마다 물리는데 뭐 그걸. 어려서부터 그냥 막강한 저항력에서 땀병도 잘 안 걸려. 근데 우리는 가자마자 바로 걸린다고. 그래서 귀한 집 자식일수록 조금은 더티하게 길러야 돼. 좀 함부로 기르고 막대모 기르고 이름도 막동이 막 개똥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명이 길다 그런 말 있죠. 반면에 누가 빨리 죽느냐? 임금님이 제일 빨리 죽는 거야. 맞아요? 아니 우리 이조 역사를 보시라고. 임금님 50이 넘으면 임금 없어. 다 30살 40살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후천적 면역 결핍증에 다 죽은 겁니다. 아니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됐다는 거하고 HIV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HIV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아무 문제가 안 있어요. 왜? 우리가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할 수 없이 그 자연 환경에 가까이 노출돼 살 때는 저항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를 날마다 갖다 집어넣어도 아무 기능을 못해. 근데 가뜩이나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 너무 멀어져가지고 모기도 안 몰리고 풀새도 안 쏘이고 가시도 안 지리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인큐베이터 안에 콩나물처럼 길러놨어. 아무 저항력도 없는 나약한 그런 애를 길러놨는데 거기다가 HIV 바이러스는 그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오니까 얼마 안 남았던 저항력을 잡아먹어버리겠더니 그냥. 그래서 몸 안에 저항력이 완전히 제로 펀쳐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신암이 걸립니다. 전신암이. 뭐 위암, 간암 말할 것 없이 피부암까지 다 전체가 다 암이 걸려서 죽어버리는 게 에이즈로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는 그런 현실은 도시 생활하는 거의 모든 사람 다가 후천적으로 면역이 지금 결핍되고 헤파박스를 맞아도 간염 백신 맞아도 말이야. 간염 저항력이 안 생기는 거야. 항체가 안 나와요. 항체 공장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든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절대 농담이 아니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오호라 그때 우리 중에 예언자가 있었도다. 제가 개캐먹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나 증명될 만한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때 가서 보세요. 그분이 정말 창조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서울의 그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아파트, 데파트 근데 살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지리산에 땅을 잡아요. 여기 지금 요 건너가면은 간디 학교라고 있어요. 그 전부 다 그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디 학교 바로 요 깨울 하나 건너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옆에 생태마을이라고 해가 지리산 생태마을. 완전 환경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는 집을 하나 지으려면 동해가 열려가지고 철저하게 자재를 건축 자재를 규정을 합니다. 나무, 돌, 흙, 스테인리스 요 몇 가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못 쓰는 거예요. 페인트 있는 거 못 써요. 이렇게 규정을 딱 하고 절대로 수세식 화장 못 만듭니다. 수세식을 만들면 안 되고 이 큰 거는 서랍으로 내려갑니다. 서랍 속으로. 그리고 작은 그 소변은 깨끗한 거니까 소변은 뭐 아무 소변이든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강물에 내려도 소변은 전혀 강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물을 치료하죠, 치료. 그리고 소변은 그냥 흘러내려가게 하고 대변을 본 다음에는 낙엽이나 톱밥을 한 주먹 이렇게 선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서랍을 빼가지고 그걸 쌓아가지고 발효시켜서 나무에 다 돌려요, 나무에. 그 나무는 아주 그렇게 또 좋아해요. 그 수세식을 하지 않으니까 강물이 오염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보서 의식이 있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전문인들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간디 학교라든지 생태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도시 문화에 가서 막 세속적인 그런 경쟁을 하지 않겠다. 아주 자연 속에 살기 싫어 왔다. 그런 뿐 아니라 지금 이 지리산 꼴짝으로 들어가면은 전인비답의 꼴짝이 있어. 사람들이 전에 발을 대본 적이 없는 그런 꼴짝이를 한 꼴짝이를 통째로 그러니까 하나도 오염이 안 됐죠. 그런 꼴짝이를 통째로 뭐 한 평에 뭐 200원, 3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사가지고 꼴짝이 통째로 사가지고 안식교 교인들이 아주 청정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학교 안 보냅니다. 집에서 가르쳐 그자 다 집에서 자기들이. 그리고 출세도 안 시키니까 아니 그 동네 계속 살 텐데 후손 자손 다. 그 동네에서 잘 적응하게만 만들어 사니까 뭐 학교 보내가지고 뭐 고액가이하고 뭐 그런 쓸데없는 거 할 거 없어. 심어서 그저 사먹는 소금만 사오면 되니까 소금. 그래서 아주 뭐 그런 마을들이 지금 이번에 아주 뭐 10년 20년 전부터 차지한다고 그래서 좋은 꼴짝이다. 근데 아까워 죽겠어. 이거 우리 기독교인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야. 제일 좋은. 아니 제일 경시 없는 중놈들이 다 차지하고 말이야. 그다음 또 좋은 건 안식교 차지하고 우리는 건 뭐 차지합니까? 우린 저 지옥의 대문간에 가서 막 매일 시궁창 같은 서울에 그런데 막 파괴된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해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진작에 여기다가 지리산에 에스하우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꼭 요리 오나니까 요 근방에 다 와서 하나님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한 꼴짜기를 차지하고 말이야. 아직 쌀 때 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지금은 평지에 논보다는 꼴짜기 더 비쌉니다. 풍광 가치가 있는데 숲이 있고 바위가 있는 게 훨씬 더 비싸요. 뭐 강남에 가서 뭐 몇 억짜리 그 팔아오면 여기 한 꼴짜기 다 살 수 있잖아. 그리고 괜히 출시해봤자 내가 감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새? 예? 그렇잖아. 이거 뭐하러 그걸 갈 거야 감옥에?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의식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1장 얘기를 하고 12장은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입니다. 산혈.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인데 남자를 낳으면 33일만 되면 깨끗이 많아집니다. 근데 딸을 낳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맑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딸 만드는 게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들은 대강대강 뭉치먹으면 남자가 되는데 여자는 또 미장공사 따로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13장은 안식년, 아니요. 13장은 한센시병, 나병이죠, 나병. 나병 진찰법이 13장입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외우기 좋게 하려면 13은 서양 미신 속에 재수 없는 숫자죠. 재수 없게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저 외워놓으면 안 잊어버리죠. 나병 진찰법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13장에 있다. 그 다음에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케 되어서 나은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온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결례, 정결케 되는 절차, 결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들여서 저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레위기 14장대로 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딱 알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다음에 15장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유출병이 뭐냐면 성병이야. 남자나 여자가 피나 고름이 계속 흐르는 그런 병. 그 15장이야. 성병이 한 15가지 된답니다. 세계 유명한 성병이. 그런 식으로 외워라 그 말이죠. 16장은 속죄 1과 대속죄 1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 1과 대속죄 1 규례가 16장. 그 다음에 17장은 피나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 것. 다시 피하고 기름을 금합니다. 무슨 피든지 무슨 동물성 지방이든 삼겹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그 좋지 않은 기름이 닭 껍데기. 닭고기의 껍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에 있는 그런 기름들이 잘 굳어지는 기름이죠. 이른바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포화지방. 국기름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빨리 포화되는 게 쇠고기 기름이에요. 쇠고기. 쇠고기 국밥 끓여가지고 식으면 위에 하얗게 파랗빈 양초 같은 게 뜨죠. 허옇게 되는 거. 뻐터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피가 뻑뻑하게 여기 굳어버리면 그냥 혈전이 생기고 중풍이 되고 치매가 되고 검버섯 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죠. 일단 고기 같은 건 조금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요즘 막 꽃등심 해가지고 막 그런 힘줄하고 그런 기름이 막 살살살 사이에 끼어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맛있다고 일본 수입해고 먹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막 가능하면 고기는 아예 일제를 평생 한 번도 안 먹으면 제일 좋고 먹으려면 정말 살코기만 먹도록. 17장은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고 18장은 성윤리입니다. 성윤리. 윤리하면 뭐 성윤리가 18번이죠 그냥. 성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윤리 인간관계 중에 제1차 관계 남자 여자 관계 1차 관계고 1차 관계 있은 후에 부자 관계 뭐 모녀 관계 고부 관계 이게 생기니까 제일 첫째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 성윤리 이게 최고 윤리의 기초야. 사탄은 그거 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인간 세상 윤리 전체를 갖다가 허물어 버려 가지고 뭐 음란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성윤리 허물어 버리려고. 그 다음에 19장은 사회윤리. 19살이 지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죠. 그러면 사회 한 시민으로서 시민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19장은 1등 시민이 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1등 시민이 돼야 돼.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최고 1등이시면 세금도 제일 잘 내고 공정도덕 잘 지키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19장에 나와요.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매질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옥은 보내지만요, 감옥이란 건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감옥을 만들어 집어넣으라 그런 말이 없어요. 반드시 죽여라. 어떤 죄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한 16가지 좀 나와요. 20장에. 오늘날 성경을 도무지 보지 않는 어떤 목사님들이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선다 그러면서 뭐 인권운동 한다고 그런 참 이상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데 주여 인권을 앞서야죠. 인권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려고 이런 인권이란 것은 국민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인간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국민된 도리를 다 못하면요 아무 권리도 감옥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감옥 만들어봐서 거기서 이름은 말인적 교도소인데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 강습소가 되는 거죠. 아주 국비 장학생들이죠. 실패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 범죄를 배워놔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면 그게 관록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도 겁도 안 나고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옥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용서하고 아닌 건 다 죽여버리라.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범 이건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유괴범 이건 다 죽여야 돼. 동성연애자 이건 다 죽여야 돼.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 그것도 맞는 말이야. 무당. 그러니까 여기 꼭 죽여야 할 죄. 부모를 해방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가 달려드는 자. 이 사람 반드시 쳐 죽여라 돌로.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한 16가지가 나열됩니다. 21장은 제사장 처신 규례입니다. 21장. 제사장들은 처신을 잘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뭐 거래하는 것, 범사에. 근데 이것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은 모든 성도, 모든 신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조심을 해야 돼요. 23장은 거룩한 절기. 아니, 22장이죠. 22장은 성물 규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거룩한 음식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는지 이런 걸 다룹니다. 성물. 23장 거룩한 절기. 절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거룩한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 성막과 제단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인들을 갖다가 24반열, 24팀으로 나누어요. 레위인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한 반열이 15일씩을 회막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12달이니까 24반열, 15일씩 하니까. 그래 한 바퀴 딱 돌아가죠. 그러니까 회막 봉사 직접을 하는 봉사는 15일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뭐 그리 잘 안 커집니다만은 만약에 교회가 한 재직만 한 240명, 50명 되면은 그 재직을 전부 다 반열로 나눈 거야. 24반열로. 24반열로 나눠가지고 한 반열이 15일씩 교회 청소, 주방 봉사, 차량 관리, 뭐 새벽 기도까지 전체 예배 이용까지 그 레위인처럼 집사님들이 그 한 파트가 한 반열이 15일씩 책임지게 그리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일만 하고 나면은 11달 반은 이제 작용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뭐 전부 한만전밖에 안 돼. 전부 다 해봐야. 한 130명 되니까 뭐 그 가지고는 뭐 나누고 할 수도 없어요. 재직해봐야 뭐 한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성도수가 많으면 좀 그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막과 제단관. 그 다음에 25장은 안식년과 희년과 토지 무르기.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이런 게 이제 25장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율법 답니다. 25장까지가. 그럼 26장 뭐냐? 상과 벌, 복과 저주입니다. 즉 25장까지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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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치한다. 7의 4자성이나 정벌한다. 곱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요. 2401배야만. 이런 말이 좀 애매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게 신명기 28장이죠. 다시 말해 레위기 26장을 해석한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를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7장은 뭐냐? 27장은 부칙이야, 부칙. 부칙에 보면 돈 문제 사람을 값으로 정해서 사고 팔 때 그 노동력 값을 돈으로 얼마나 계산하는가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 문제는 부칙에 나올 정도로 미미한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예배야, 예배. 예배 문제 끝나고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음식을 다루고, 음식. 음식 문제 다루면서 출산을 다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란 내용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꼭 이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해서 외울 수 있는 다 외우고 앞으로 이제 역사서 읽어나갈 때 이 레위기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레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역사서가 보이고 역사서를 제대로 알아야 예언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한 얘기인데 레위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네. 레위기 그 11장에 아까 그 조류 중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새, 조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제는 이해할 만하다 하는 보고서가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아마 좀 들었을 텐데, 뉴스에 하도 몇백억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악성 뉴스에 밀려가지고 이런 좀 진지하게 다뤄야 될 만한 주제가 뉴스나 해설이나 방송에서 전혀 다루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환경 호르몬이란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석유화학 제품 속에 옛날에 이제 홍수 이전에 살던 모든 동물들이 막 한 구덩이에 다 죽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암컷 호르몬, 수컷 호르몬이 함께 그냥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유입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유입되는 양이 아주 미미하죠, 사실은. 제일 쉬운 게 페인트. 여러분은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지어가지고 페인트, 그다음 벽지, 장판, 자동차 안에 레자, 방석 이런 것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그 석유 화학 제품 옷들, 그리고 이제 식기류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식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열을 받으면은 그 환경 호르몬이 활성화돼 가지고 녹아 나오는 거예요. 컵 라면, 스티로폼 컵 같은 거. 거기다 더운 물을 보면은 환경 호르몬이 쭉 녹아 나오면서 그걸 자꾸 마시고 하면은 남자들이 그 성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자가
그 수치가 떨어지고 정제의 활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데이터가 뭐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대 청년들의 정자량이 40대, 50대 어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34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성불능이 되죠. 일본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지금 뭐 정치, 자금, 이건 뉴스 할 것도 그건 놔두고 그건 뭐 다 썩었으니까 학교에서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국영수 한번 해봐야 아이들이 얼마 안 가서 다 이제 애기도 못 낳고 인류가 전멸 위기에 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신문, 잡지, 학교 강의, 방송 다 중단하고 환경을 안 살려내면은, 못 살려내면은 우리는 우리 민족이나 미래가 없습니다. 인류가 그때 갑자기 종말 위기에 와 있는데 이런 악성 뉴스에 의해 가지고 이거 다루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책을 한 거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책을 소개 안 하거든요. 성경도 안 읽는데 또 책 소개해가지고 엉뚱한 것도 뒤적거리니까 책을 소개하는데 이런 건 책은 4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나온 20세기에 나온 최대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자로서 여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나온 최대 예언자가 레이첼 카슨이 아니냐 이런 말 할 정도로 지금 그 부시 대통령 집무실 뒷벽에 뭐 조지 워싱턴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레이첼 카슨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알려진 거죠. 이분이 40년 전에 쓴 책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침묵의 봄.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지금 봄이 다 도래했는데 봄이 와도 새들이 아무 새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종달새도 노래하지 않고 깨꼬리가 노래하지 않고 뻐꾸기 노래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수컷들이 암컷 새를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끼도 치지 않고 모든 이 생태계가 멸종으로 가는 거예요. 새끼가 나니까. 그래서 봄이 왔는데 마치 죽음의 계곡처럼 온 봄에 사랑의 노래로 새들이 노래하고 벌나비가 막 향기를 토하고 꽃이 향기를 토하고 벌나비를 부르고 하는 건데 봄이 꾀괴하고 죽음같이 이렇게 해서 이 책 이름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이 침묵의 봄이라는 걸 썼는데 이 당시에 이 어른은 뭐 이 책을 쓰고는 농약회사 아니면 무슨 뭐 화학제품 회사 비료회사 이런 데 욕 죽으라고 많이 먹고 56세에 암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야 정말 그때 우리 중에 20세기 최대 예언자가 있었다 하면서 미국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던지 미국 지금 미시시피 강 하구에 가면은 독수리 떼가 봄철이 다 왔는데 지금 좀 막 이제 막 암컷을 찾고 짝을 부르고 그 교태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수컷 독수리가 빈둥빈둥 하는 거야. 암컷을 봐도 너 언제 봤냐? 그래 야 뭐 이 떼가 어떤 이렇게 가만히 이제 멍청이 있냐? 목사님 내가 암놈인지 제가 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암컷도 암컷이 아니고 수컷도 수컷이 아니라 암컷은 수컷화되고 수컷들은 점점 여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무작정 막 써서 오염시킨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란 말은 사실은 그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학술적으로 할 때는 내분비 교란 물질 이렇게 말합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 그래서 이제 이 석유 제품 속에는 여성 호르몬, 암컷 호르몬 하는 그런 에스트로겐 같은 그런 물질이 막 석유가 그냥 녹아 있는 거죠. 원료 속에. 그리고 거기는
여성 호르몬, 이렇게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든지 테스토스테론 같은 그런 남성 호르몬 물질이 이게 무작위로 섞여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걸 먹으면은 애들이 전부 여성화되는 거예요. 성격도 여성화되고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고 정자도 안 생기고 생식기도 자라다 말아버리고 반대로 이제 여성들이 이걸 자꾸 먹으면 점점 남성화되고 성격도 남자 같아버리고 옷도 뭐 바지 입고 설치고 그리고 학원에서 여자들이 막 폭력 행사 일어나고 또 아기를 안 낳아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성들은 더 심각한데 여성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0% 암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환경 호르몬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다 암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모든 과목 거의 중요한 게 없고요. 지금 전부 다 환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을 저렇게 비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석유를 가지고 태우고 바르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온 산야에 자연으로 다도 흩어져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면 그게 깨끗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수도를 행정수도를 어디 중부권으로 옮긴다. 그거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일본은 이렇게 정직하게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심각한 데를 그대로 정직하게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무분별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발표를 하도 못하고 조사도 일부만 조사하다 말아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스크랩을 다 가져왔는데 20대 정자수가 40대 절반밖에 안 나온다. 숫자만 절반이 아니고 정자라는 게 콩나물처럼 생겨가지고 아래 배머리가 있고 뒤에 꼬리가 노처럼 달려있어 이걸 힘차게 저어야 앞으로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난자를 만나러 가는 건데 그런 추진력이 없어서 활성도가 떨어져가지고 겨우 살았다는 표시를 꿈틀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난자 만나러 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거의 불임이 되는 불임일 뿐 아니라 혹시 임신이 돼도 거의 기형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컵 라면 등 폴리스테린 용기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린이방 놀이방 그 가면은 실내 온도를 또 따뜻해놓고 온갖 플라스틱 가지고 뭐 이 플라스틱 공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데 환경 호르몬은 애들 줄줄 빨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집을 질 때 페인트 안 칠하는 집을 질. 여기 우리가 왜 이 건물을 안팎을 다 이거 빨간 벽돌 하냐? 페인트 안 칠하려고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도 벌써 6년 전에 지으면서도 이미 그때 페인트 영원히 칠하지 않는 집을 짓자. 그래가지고 안팎을 다 빨간 벽돌하고 바닥 이 비닐장판 이거 안 하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전부 다 화강지 돌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계단이실 모든 계단으로 올라가는 복도 전체를 갖다 타일 다 붙였습니다. 페인트 영원히 안 칠려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 식기는 완전히 전부 다 스테인리스, 사기, 유리 이런 걸 다 교체하고 플라스틱은 다 폐기 처분했죠. 그 요즘 왜 그릇 하면은 이 부페 그릇처럼 해가지고 하얗는데 사기가 아니고 왜 사기 비슷하죠. 사실은 그 이제 합성 수지로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그 이제 뜨거운 거로 다 담으면은 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그릇 다 폐기 처분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극동 방송에도 내가 수차례 걸쳐서 이 방송을 또 했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앞으로 아마 아기를 못 낳는 남자,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급격히 이제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기 10대, 20대가 이제 환경 호르몬에 제일 많이 오염된 시대니까. 고액 가해시키고 공부하고 자녀선 잘 살게 좀 잘 사는 건 고사하고 이제 앞으로 가만 놔도 저절로 망해 이래가지고는 또 그나마도 여성들도 아기를 안 놓지요.
나도 또 그 모양이니까, 기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페인트 범벅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벽지도 마찬가지 똑같거든요. 그 벽지에는 역시 그 인쇄 물질 자체가 위에 독극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건축을 짓 때 완전 그 내장재를 황토라든지 목재라든지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장재를 써야 된다. 거의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황토 이야기하니까 황토 찜질방 가서 찜질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 사는 건 평소 잠을 자고 하는 집이 바로 그런 집이 되는데 또 지금 황토를 만드는데 황토에다 맨 또 화학 물질을 써가지고 황토를 만들어도 진짜 흙을 발라서 흙 냄새가 솔솔 나는 방, 그게 진짜 좋은 방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이 천연 상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환경 호르몬 공포가 온다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는 뭐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이라든지 나오면 전부 다 스크랩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사 먹을 때, 거기 식품 첨가제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첫째,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죠. 변질,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영양가 신선도를 보존한다 해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착색제, 색깔을, 고기 같은 것도 선홍색으로, 지금 성경은 고기를 잡아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살채 남으면 다 버리라. 여러분 지금 식탁에 올라온 고기는 잡은 지 1년 넘은 거 많아요. 그렇게 보존하려면 냉동만 가지고 안 되니까 참 약품 처리해가지고 잡은 지 1년 넘는데 아직까지도 안 변하고 선홍색을 띠고 팔같이 갓 잡은 것처럼 그래 해놨을 때 거기에 착색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황색 사호 같은 단무지 노랗게 하던 거 요즘 조금 이제 안 쓰죠. 그냥 무 색깔 그대로 나온 게 있죠. 옛날에 황색 사호하는 단무지 노랗게 물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그거 다 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색제, 식품 자체 내에 색채를 고정하는 건데 질산염이나 육가공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황산화제 하면서 BHT, BHA, 유지류 이런 것에 쓰는데 유지류의 산화 방지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착제, 식품의 점도를 쫀득쫀득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냉면 같은 것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서 만든 냉면은 전부 다 이 점착제를 넣어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거라. 플라스틱을 씹어먹는 건 마찬가지라. 지금 냉면 참 좋아하는데 잘 못 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국수 잘한 집을 가요. 냉면 비슷하게 만드는 국수집이 있는데 그런 밀면 뭐 이런 집을 제가 아직 냉면 제가 잘 못 먹었어. 그거 알고 나서 못 먹겠어. 그다음 표백제, 염소 질소 화합물은 가지고 밀가루를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그다음에 조미제는 많죠. 산미료, 시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신맛이나 산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게 해서, 무슨 또 맛이 또 더 건하게 만드는 MSG 같은 옛날 미원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시중에 팔진 않으면서도 음식 만들 때는 모르니까 많이 넣습니다. 그런 게 넣어야 또 맛이 나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대량 생산했거나 오랜 기간 유통하는 모든 식품들에 전부 이런 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먹다 보면 성질이 더러워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1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집에 갈만 하면은 외부에서 식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거 1시간만 참으면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할 때는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달려와요. 식당에 가서 안심하고 앉아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채소도 얼마나 농약들을 많이 치는지. 집사람이 시장 가서 빙빙 놀다가 거의 그냥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처럼 사왔는데 김치를 담았는데 농약 냄새가 나서 김치 담아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정도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농약을 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노동력이 시골에 남아있어가지고 정정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으려고 하면
일손이 많이, 품이 많이 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남아가지고, 야야, 그 농약을 또 치고 할 수 있나? 좀 세게 쳐라. 그럼 좀 세게 치는 게 어느 정도냐? 물 한 말에다가 농약병 뚜껑에 한 뚜껑을 치면 그게 만분질입니다, 만분질. 그것도 사실 너무 독한 거야. 너무 독한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그냥 또 치고 못하니까 한 2개, 3개 타라. 또 살균제, 살충제 따로 칠 수 있나? 그럼 한때 보태서 칵테일 해라 그냥. 그 너무 독해가지고 농약 치다가 사람이 엎어져. 그러니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참 안 죽은 게 기적이죠.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자, 우리나라 저기 포항서부터 내려오면은 이제 포항 제철서부터 쭉 이렇게 동남으로 해안으로 넘으면 조선공사, 배 만드는 공장이 막 세계 굴지에 배 만드는 공장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양산, 진해, 거제, 창원, 광양만까지 동남안 해안 쭉 해저를 살피면요, 고동도를 잡아 올려보면은 암컷인데 고추까지 생겼어. 고동 한 마리 안에 암컷이면서 고추도 생겼어. 둘 다 못습니다. 암컷 기능도 못하고 수컷 기능도 못하고. 그 고동이 자기가 암컷인지 이 안에 있는 호르몬이 내분비 교란 물질 때문에 암컷인지 수컷인지 스스로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맨날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서로가 해먹고 서로가 고발하고 서로가 그 문제 해결한다고 맨 특검 만들고 그 짓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온타리오 지금 호수에서 미국 온타리오 호수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건 참 재미있는 보고서야. 호수 물에 녹아있는 환경호르몬 물질 수치를 1로 표준을 정했을 때 그 물 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보다 250배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이게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나 오염되어 있어, 물보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새우 같은 갑각류에게는 45,000배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새우를 잡아먹는 빙어라는 작은 고기가 빙어에게는 835,000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빙어를 잡아먹는 송어에게는 280만 배가 오염되어 있고, 송어를 잡아먹고 사는 제색 갈매기에게는 2,500만 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매기를 먹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성경에 왜 갈매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몰랐다고. 너에게 부정하다 이래놨어, 그냥. 지금 그 레위기 11장이나 레위기 11장 해석한 신명기 14장에 똑같이 갈매기나 매와 샘의 종류와 독수리와 어흥과 따오기가 부엉이와 그 전부 다 맹금류이거나 물에서 있는 물고기 건져 먹는 새입니다.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새가 기껏해서 그저 비둘기, 곡식 쪼아 먹는 거, 참새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꿩이나 달기, 곡식만 먹었다면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선진국을 가서 보면은 닭 껍데기 속에 엄청난 그런 그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닭 껍데기 벗기고 뽀얀 닭 살만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 먹으면 진짜 퍽퍽이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없으니까 많이 안 먹죠. 여기 한국에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 전부 껍데기, 비계 이런 거 들어가죠. 되게. 그래서 세계에서 피가 제일 오염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말 생명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을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운동을 교회가 거의 잘 안 해요. 한국에서 몇 교회만 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뼈가 썩는 골괴사증 환자가 는다.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뼈가 썩으니까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오염되고 따라서 뭐 골다공증을 말할 것도 없고 골수염이라든지 골수암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백혈병, 피가 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력 다 떨어져가지고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우리가 파괴돼 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아주 관심 없이 이거 나왔죠? 20대 청년들은 4%만 WHO 정자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본이면 전부 다. 일본은 이거 다 발표해요. 솔직히. 정직하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전부 데이터가 일본서 나온 거예요. 일본서.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감정적으로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런 건 참 잘하는 거야. 사실대로 싹 다 국민에게 밝혀서 온 국민들을 깨우는 거죠. 우리 만약에 환경 호르몬 가지고 방송에 한번 나오면요. 일주일 동안 먹으면 안 된다. 조심해요. 그러다 일주일 되면 무슨 소리야? 이 맛있는 거. 하면서 또 싹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된다 하면요. 확실하면 영원히 딱 바꿉니다. 다시는 건 손 안 돼요, 그렇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의 주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 찌꺼기를 단 한 방울도 안 남기곤 해요. 온 전 일본 여성들 다 그렇게 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을 딱 먹을 만큼만 담아가지고 그 음식물 찌꺼기 남은 걸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개수물에. 안 담그고 전부 다 음식물 찌꺼기를 고체 처리하는데 냅킨 같은 종이를 가지고 싹 닦아요. 음식물은 물에 안 담그기 전에. 물에 담그기 전에 그걸 싹 닦아서 고체 처리한 다음에 사실 보면 그냥 얹어도 될 만큼 된 걸 개수대에 담그는 거예요. 이걸 일본 사람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전 일본 국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다 해줘. 다. 자,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겠습니까? 한번. 안 되거든요. 안 따라주거든요. 지도자가 무슨 말 해도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 하고 지할 짓 다 해 그냥. 그래 세상에서 정치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야. 그래서 교육도 어렵고 목표도 어렵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의 품성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요. 어른이나 애나 다 유치원생처럼 따라해. 순진하게 따라줘. 지도자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10명이나 20명 되면요. 그냥 누군가 지도자가 없으면 꼼짝을 못해.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우왕좌왕 하니까 반드시 몇 사람이 모이면 딱 간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간사를 딱 뽑아냅니다. 간사를 딱 뽑아내면은 그때부터는 간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먹으면 간사가 없으면은. 그리고 간사가 와야 이제 자, 식사합시다 하면요. 뿅아리처럼 복창해. 식사합시다. 똑같이 복창하고 밥 먹어. 그래서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요. 얼마나 따라가느냐. 화장실까지 따라들어가. 쫄쫄쫄쫄 해가지고 유치원생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정치하기 제일 좋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환경 호르몬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손이,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니까, 자녀를 계속 생산하고, 대가 안 끊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전도하고 해야 될 텐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경의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오염되고,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돼지라든지 이런 건 혼잡식성이기 때문에 온갖 오염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아무 분별력 없이 오리가 몸에 좋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옛날에 무슨 우리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할 때 그때면 오리가 몸에 좋을 수 있겠죠. 영양이 너무 모자라니까. 지금 전부 영양 과잉인데다가 오리가 온갖 시궁창 다니면서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까지 끄덕일 리가 없죠. 그게. 그 고기나 피나 할 것 없이. 근데 또 오리 피가 중풍이 좋다 하면서 그냥 전부 미신이지 아무 데이터가 없어 그는. 성경에 오리 같은 거 먹도록 허락된 게 아닙니다. 제일 아마 하나님께서 오리라는 말을 안 썼는데 왜 안 썼냐? 그냥 아예 안 먹으니까 안 쓰겠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망 원인, 한국 사람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이 21%야.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중풍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언제 거냐면요, 1989년 1월 28일에 동아일보입니다. 89년도. 그때 벌써 우리는 피가 오염돼가지고, 뇌혈관 질환이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간암과 결핵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 이렇게 한국인 사망교사 순환기 질환이 으뜸이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온 이 리포트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 많이 챙겨왔는데, 예,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가짜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서 진짜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점점 남성화된다든지, 남자가 여성화된다든지 해가지고 성기능이 떨어지고, 아무리 그러면 남자들이 비아그라 주워 먹어도 안 되는 거야. 남자 구실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저부터,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면 딱 맞춰가면요. 적어도 성경 강좌 가서 뭘 배웠으면, 옳은 걸, 바른 걸 배웠으면, 하나하나 개선하고 고칠 것부터 착수로 시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음식을 담는 그런 플라스틱 그런 다 꺼내보세요. 마늘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게 간편하니까, 싸고, 예쁘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일단, 폐기 처분하고요. 전부 스테인리스, 유리, 사기, 이런 걸로 다 한 교체해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물을 또 먹지 말라는 걸 한번 가려가지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 속에 구체적인 변화, 확실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떨떠름 하더니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야. 그리고 엄마가 아무거나 주면 엄마는 나도 장가 가야 되는데 아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잘 들어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장난쳐가면서 들을 거 다 들었어 벌써. 왜 장난치느냐? 여유 있으니까 다 알아들었고, 어른들은 에래 하면서도 딴 생각해. 그래서 이걸 근성으로 흘려 듣지 말고요. 자, 이걸 보세요. 환경 호르몬 공포, 화합 물질 체내 축적으로 생식 기능이 현저히 퇴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닐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걸 다 이런 거 사람이 깨달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남고 이제 한국은 망할 것 같아요. 이래 가다가는. 우리는 반성도 없고, 각성도 없고, 그냥 변화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지 하고 그냥 먹어 제키니까. 제가 한 번은 이 강의를 했는데, 점심 이 강의 해놓고 밖에 나가니까, 점심시간에 컵 라면 갖고 온 거니까 다 끓여 먹어야 된다. 하고 저쪽 코너에서 끓여 먹고 앉았어. 청년들 학생들이. 이야, 정말 대책이 없는 민족이에요, 정말. 근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양을 마셔야 반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갱년기, 이른바 갱년기란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것은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몸에서. 딱 끊어져요. 끊어지면은 그건 남자처럼 됩니다. 그때 아주 무슨 사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사추기를 맞이하는 사추기. 그러면서 생몸살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의 희박하냐면, 나온다 해봤자 얼마나 희박하냐. 저 양수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올림픽 조정 경기장이 있어요. 조정 경기장 풀. 그 강의 이름이 무슨 그 양수인들이 온 강의? 예? 예, 그 강을 막아가지고 올림픽 조정 경기장을 만들었거든.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큰 대형 저수지 많은데 거기다가 설탕 2숟갈 탄 것만큼 돼. 여성 호르몬 나온다 해봤자 그렇게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그 미미한 양이라도 나오면은 여자야. 몸매도 여자고 음성도 여자고 성격도 여자고 또 성기능도 여자가 되는데 그렇게 미미한 거지만 안 나오면은 점점 남성화되는 거예요. 허리도 이제 아주 집동처럼 절구통처럼 아주 펑퍼짐하면서 얼굴도 완전히 막 남성화 돼가지고 근엄하게 돼가지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둘이 앉아있다니까. 그리고 음성도 완전히 가버려요. 여성 음성이 아니고 막 여러분 우리 지금 KBS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엄앵란 씨 보세요. 그 엄앵란 씨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종각 때마다 그야말로 청순 그 자체야. 슬림형에다가 백합화 같이 날씬하고 얼굴이 아주 갸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아름답던 여성이 어떻게 모양이 저렇게 일그러져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20년 만에 거울 한번 봐서 자살했어, 자살. 날마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신성이보다 훨씬 남성적이죠. 안 그래요? 괌 소리도 고래고래 하면 괌을 질러 막 방송국에서. 어째 저 여자가 저렇게 타락을 우리는 언제나 지금 있는 모습은 실감이 안 나고 그 옛날에 흑백 영화에 나올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만 늘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데 거기 비해서 지금 보면 진짜 그래서 대부분 50대 60대가 되면서 어머니들이 완전히 그냥 남자처럼 비슷하게 생겨지는 그런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럴 때에 갱년기 생리가 딱 끝나버리고 있어야 할 게 없다 이래 하다가 약방에 가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파스를 요만한 걸 하다가 몸만 어딘가 붙여봐. 팔뚝에나 어디 붙이냐면요. 바로 그 다음 달에 생리가 있다니까. 그렇게 민감한 거야. 그래 피부에 이리 붙였는데 그 여자 노릇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 이걸 갖다가 컵 라면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들고 마시고 앉았으니 그 여성들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몸은요, 가슴에서는 어린 새 생명의 양식이 생산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아랫배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생산하는 굉장히 그 생산 체제가 참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에서 아무것도 안 만드니까, 설계도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하니까, 심심해. 힘도 남고, 시간도 남고, 영양도 남는데, 뭐 좀 만들어 볼 거 없나 심심해 죽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계도가 없고 오다가 안 이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 그게 암이야. 심심하니까 자자도 많고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설계도 없이 그저 계속 만들어 되는 게 이제 암이지 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아기를 한 5만 낳아버리면요 유방암도 안 걸리고 자궁암도 안 걸리고. 그 의사들의 데이터에 의하면요. 5명 이상 낳은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하나도 안 생겨. 바빠서 정신병을 걸릴 시간이 없죠. 그리고 아기를 가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새 생명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여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모성 보호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풀 가동되면서 여성 몸이 완전히 100% 활성화되면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건강해지려면요. 아기를 한 10명에서 15명. 그 정도 나오면은 아무 병도 안 걸려.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산의 어떤 목사님이 아들 5, 딸 5,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낳았는데, 얼마나 예쁘고 건강한지 부인이 신혼초같이 생겼어. 얼마나 아직도 싱싱한지. 왜냐하면 몸 자체가 완전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하나씩 낳는데 그 프로그램 나왔죠 방송으로.
프로그램 이름이 엄마는 출산 중이야. 항상 출산 중이야, 항상. 근데 지금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애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래가지고 능률이 안 올라서 쌍둥이를 하나 기기도 하고 있다. 한 둘씩, 셋씩 낳았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아기를 한꺼번에 많이 낳아 6명 낳았죠. 6쌍둥이. 어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야 우리 집 강아지도 4마리밖에 안 낳는데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낳은 녀석은 내가 아는 데는 55명을 낳은 사람이야. 남미 칠레 부인인데 나이가 64세인데 55명을 낳았어. 이건 내가 아무리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 난줄 알고 보니까 세 쌍둥이를 9번 낳아서 보니까 그래서 두 쌍둥이 몇 번 낳고 하나 그렇게는 뭐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는 안 되고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해서 55명 낳았는데 지금까지 11명이 죽었고 이제 나머지 43명이 살았는데요. 이거 잘생겼었다. 우리 한국의 KBS 리포터가 처녀 리포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해 하도 이제 원색적인 쑥스러운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쑥스럽지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도 원만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세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하더니 여전히 지금 제일 어린 아이가 그게 막내인지는 몰라. 지금 더 두고 봐야 돼. 2살이건 2살? 2살이니까 아마 지금 좀 또 이제 56번째가 태어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막 힘들다 귀찮다 이런 생각 안 해봤냐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대요. 아이들 가질 때마다 나는 아직도 마른 나무가 아니다. 내게서 아직도 생명력이 넘친다 하는 걸 느끼면서 희열이 넘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업이야, 기업. 중소기업이지, 완전 중소기업은. 저녁 시간에,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종을 쳐, 종을.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구멍구멍에서 막 나오는데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나오니까 굉장해요, 정말.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기를 계속 나니까 갱년기가 없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그게 비결이야. 그래서 안 늙는 비결이 뭐냐?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비결은 아기를 계속 낳는 거예요.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녹슬지 않고 이제 계속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조혼론자고 다산론자거든요. 어느 정도 조혼이 좋으냐? 여자들은 16살 되면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16, 원조 교제 그런 거 말고, 정상 결혼이 16살. 이게 최고 아름다운 나이야. 그걸 옛날에 어른들은 28 청춘이라고 그랬어, 28 청춘. 16살이 최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늦어도 22살까지 시집 가야 돼. 22살 넘으면 다 그건 할매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딸들이나 누구든지 마찬가지, 학문보다는 연애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이. 공부는 어차피 평생 하는 거니까, 평생.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4사람 이상은 낳기로 서약을 안 하면 주례도 안 해주고, 결혼식 장소도 허락 안 됩니다. 최소한도 배가 운동을 서약을 해야 돼. 아니, 이게 뭐였어요? 감자를 2개 심었는데, 감자가 2개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농사 망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개 심었는데 1개밖에 안 나와. 그건 종잣값도 안 나왔잖아. 이게 사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적 기업인데, 여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안 낳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거는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세상에서 마귀가 시키는 걸 갖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조혼론, 다산론, 또 거기다 이제, 아차하고 몰랐고 나는 사람들은, 다시 늦둥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 이게 늦둥이 운동이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지금 많이 났죠. 어제 우리 여기 에스라우스 자원봉사자 하는 전도사님 보세요. 그분이 딸 둘 낳고 공장문 닫은 지 10년 넘었어. 그래, 얘 와서 혼이 나고 막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노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 순종을 해야 될 때 큰일이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꼭 노 목사님도 그리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말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이제, 순종하는데, 꼭 그러면 한 번만 그럼 더 나봅시다니까, 남편이, 왜 하필이면 한 번이냐? 힘도 데까지 많이 나야지.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있어. 한 번 이상은 뭐, 그는 곤란하니까, 그러면, 한 번 하려면 쌍둥이를 낳아라, 그냥. 한 번에는 쌍둥이를. 그랬더니, 한 2개월인가 지난 후에 몸에 이상이 있다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2층이네요, 2층. 그래. 진짜 쌍둥이야. 근데, 위에 딸을 둘 낳고 말았는데, 수진이, 효진이 딸 둘 낳고 한 10년 됐는데, 쌍둥이 남자 둘 낳은 거야. 그래서 기뻐하는데 뭐, 그래, 나보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 당연히 내가 지어줘야지, 그럼. 쌍둥이라, 그러면, 뭐냐. 하나는 구약의 쌍둥이라 하고, 하나는 신약의 쌍둥이라 한다. 구약의 쌍둥이의 대표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을 영어로 하면요, 제이콥 혹은 제임스나 제임스. 제임스가 그 야곱이라는 말이. 그래, 제임스로 해서 이름을 제임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쌍둥이는 테오마 하는 말이죠. 테오마가 도마로 번역됐죠. 그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쌍둥이는 제임스, 신약의 쌍둥이는 토마스. 그래서 제임스, 토마스가 지금 잘 큽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신고로 민원실에 가니까 미국서 나왔습니까? 묻더랍니다. 미국서 난 게 아니고 한국서 났는데 장차 이 아이들은 우리말 딱 완전히 구사할 만큼 초등학교 졸업할 정도 되면은 바로 영어 꺼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성경교사로 그렇게 파송할 거다. 좀 부지런히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크고 있어. 잘 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번 또 딸 하나 낳아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딸 하나밖에 못 낳았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 그냥. 매주일 설교마다 떠드니까, 목사가. 무슨 감자를 심은데 2개 심은데 하나밖에 안 낳나 말이야. 마늘을 심어도 6쪽알이 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가.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그래. 하고 막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야, 이제.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부인하고 이런 하니까, 아이고, 노 목사님 말은 절대로 그거 농담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는 이 오경 율법서를 통통 들어 꼭 짜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율법 조문이 613조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하라는 게 248, 뭐뭐 하지 말라는 게 365 해가지고 613조. 근데 613조 중에서 제 1조가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오경 전체에서 엑기스를 꽉 짰는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 613조를 만드는데 1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저는 뭐 한 번도 가족계획이라든지 산하제나 이런 건 입에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식 주례하면 뭐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설고지면 고정이면 고정.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출신들은요, 어디 저 멀리 갔어도 애를 놓으면요, 노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는 소식이 뭐냐?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제일 기뻐하는 소식이니까 반드시 보고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잘했다. 넷째를 준비해라. 제 주변에 그래서 늦둥이, 쌍둥이 막 얻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명절 되면 막 안고 옵니다. 목사님, 얘입니다. 얘가 목사님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 읍교에 가면은, 한 500명 되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한창 또 여기 이스라하우스 여러 번 오던 사람인데 한 10년 동안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딸 둘러고 그만뒀어. 10년 만에 온 걸 갖다만 혼쭐 내가 보냈더니 가서 또 울며 회개하고 그 부인도 또 착한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딸 둘러고 말았는데 아들 이번에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이 또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 이름을 갖다 이거는 완전히 덤으로 얻은 거니까 주님께 드린다 하고 이제 그 주헌으로 유주헌으로 이렇게 이름을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지었어요. 전라남도 한평에 가면은 어떤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애기 둘라고 몰아버린 거야. 메이야? 이리 와. 해가지고 막 호되게 닥달해 보냈더니 막 정말 회개하고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런 해가지고 이제 노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데까지 열심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애기 둘 더 낳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쪽 제가 집회를 가니까 넷을 데리고 왔더라고. 보시옵소서. 그래, 그 젊은 목사님 들어와서 얼마나 제가 참 반가운지. 참 사모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어떤 분은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오니까 그런 거 있죠. 그 방명록에 보니까 결혼한 지 11년 동안 애기를 또 못 낳아. 그건 불임이야 또. 그는 뻘에 여자들이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몸을 차게 하니까 불임이야. 빨리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몸을 덥게 하고 계피 같은 거 몸을 차게 하는 거 먹지 말고 말이야. 음식을 바꾸라. 의복과 음식을 바꾸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했더니 4번째 통독하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 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명절 되면 꼭 또 무슨 인사가 와요.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도움을 한 박스 사서 보냈어. 부산서 택배로 그냥. 그러면서 막 지금 벌써 4살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래서 어찌하여 동생 소식이 없느냐 내가 물어봐지. 그래서 지금 14독을 하고 있다. 14번째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독을 하기 전에 동생 소식을 보고해라. 그래서 지금 답장을 써보냈지. 저 지금 원주에다가 또 이제 늦둥이 그것도 여기서 불임이었는데 11년 동안 애기를 못 낳았어. 그래서 그거는 하다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이제 저 부산의 호산나 교회 목사님은요. 이분은 막 나하고는 좀 다르지. 그분 셋 이상을 낳아라. 셋 이상을 못 낳으면 입양을 해서 채워라. 그렇게 막 하고 그것도 애기 안 나오면 못 견디게 해 그냥 목사님이. 그리고 애기를 나오면 막 안고 그냥 강단에서 축복을 해주고 하니까 애기를 안 낳으면 그 교회에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입양 담당 목사가 있다니까. 애기 못 낳는 사람 안 낳는 사람 막 셋까지 안 찬 사람 채우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입양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11년 지나가니까 뭐 매주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왔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노목사 또 이제 막 애기도 못 낳는다고 막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입양을 했죠.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왔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름을 제가 아버지 이름에서 한자, 엄마 이름에서 한자 따가지고 수정이라고 여자아이인데 아빠는 성이 곽씨인데 곽수정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름 예쁘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리고 원주로 이사를 갔는데 한 2달인가 1달 반인가 됐는데 밤에 한 11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6주나 됐대요. 뭐가요? 목사님 임신이 됐대요 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 이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옷을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그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야. 아마 좀 잘 기르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얼마나 여러분의 여성들이 아기를 뭐 낳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 낳는 사람은 천추의 한이 되는 거라. 왜냐? 아기 없는 것도 서럽지만은 내가 정상이 아니다고 느끼니까 이게 괴롭죠. 그래서 아기를 가지니까 보라 나는 정상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이제 그래서 성경 강좌 왔다 가면 더러는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 이번에도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독한 여자들이요. 절대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다시 새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만 아무 말 뭐해 글쎄.
두고 봅시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이건 뭐 우리가 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애를 먹일 테니까 오늘 내가 이쯤 하고 넘어갑니다.